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아이즈단과에서 백내장 수술과 시력 교정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준 원장입니다. 되게 저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냐라는 고민보다는 저는 사실 20대 때는 제 눈은 수술을 못 한다고 들었었어요. 조금 이제 좀 보수적으로 이제 수술을 접근하시는 원장님이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워낙 엄청난 고도근시였고 고도난시였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았는데, 제가 안과 의사가 되고 나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 눈도 가능하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좋습니다. 30대 해도 충분합니다. 당연히 30대도 안경을 벗고 싶은 이제 필요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사실 아까 40대가 되면 이제 노안이 오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은 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40대까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시력 교정 수술 자체가 사실 나이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활이랑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언제든지 진행하는 거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 저는. 30대가 됐을 때 시력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노안 때문에 나중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까이 보는 시력은 나중에 노안이 오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대신에 멀리 보는 시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반대로 약간 근시가 생기더라도 가까이 보는 게 조금 다시 돌아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나이는 30대 중반에 하더라도 40대 중반까지 약간 10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 10년만 제가 안경을 벗고 사는 것만 해도요, 정말 굉장히 편합니다. 저도 아까 30대 중반쯤에 수술했다고 했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잘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만족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컨택트 렌즈 자체가 대부분 잘 이제 세척 잘하고 눈에 이제 관리만 잘 한다면 대부분은 별 문제는 없어요. 이 렌즈는 감염의 문제가 생겨요. 세균 감염에서부터 심지어는 곰팡이나 아메바 같은 치명적인 감염까지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잘 생기는 건 아니고 굉장히 드물게 생겨요. 특히 하드렌즈는 사실 어느 정도 건강하게 잘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렌즈의 단점은 이게 착용감이 불편해서 이물감이라든지 눈이 불편감이 조금 많은데, 그것도 적응 잘 하시는 분도 또 되게 잘하고요. 근데 이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는요, 요즘 아무리 재질이 좋아졌다고 해도 렌즈 자체가 눈 전체를 다 덮게 되면서 다시 산소 투과율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검은 동자는 원래 그 혈관이 지나가지 않는 조직인데, 그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혈관을 끌어오게 됩니다. 우리 피 속에 있는 산소를 같이 흡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혈관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 동자 쪽으로 혈관이 자라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나중에 큰 합병증이 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렌즈는 제가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끼는 거는 권하지 않고요. 하드렌즈는 자기가 적응만 잘한다면, 세척만 잘하고 관리만 잘한다면 하드렌즈는 무리 없이 눈에 큰 부담 없이 그래도 낄 수 있는 좋은 이제 대체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거는 방치해도 돼요. 방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는 내 눈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끼는 거거든요. 내 눈이 안 보이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잘 적응하고 살면 나쁠 거 없고요.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안 보이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수술이나 렌즈나 안경을 이제 찾게 되는 건데, 어쨌든 안 보이는 것 자체는 눈 건강에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안경이나 렌즈도 끼기 싫고 수술도 하기 싫다, 그냥 살겠다,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건 자기의 선택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잘 안 보이는 분들이 그냥 잘 안 보이는 채로 살게 되면 눈에 병이 생겨서 시력이 떨어지는 걸 감지를 못해요. 자기를 그걸 모르고 방치가 되는 경우는 제가 종종 봅니다. 20대와 30대 눈 관리는 사실 차이는 없어요. 20대나 30대는 아직은 건강한 시기고요. 그다음에 우리 눈의 조절력이라든지 초점 맞추는 힘은 그래도 20대, 30대까지는 그래도 괜찮고요. 웬만한 질병은 30대까지는 잘 안 와요. 그래서 그 눈 관리는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끔은 선천적인 병도 있듯이 이게 10대, 20대, 30대, 40대 다 이렇게 병이 아예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눈 검진 정도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4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하신 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눈 검진을 하라고 하는데요. 20, 30대는 제가 2년에 한 번 정도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실명하는 질환들 중에서 가끔 이게 증상이 없이 뒤늦게 나타나는 병들이 있어요. DNA 검사는 제가 20대 때는 권하고 30대 이후로는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DNA 검사가 뭐냐면, 우리가 유전적인 병이 있어요. 우리 눈에도.
이제 각막이라고 아까 이제 검은 동자를 우리가 각막이라고 하는데 라식이나 라섹은 이 각막을 건드리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 각막에 유전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혼탁이라고 하죠. 뿌옇게 이제 검은 동자로 바뀌어가는 이런 병이 있어요. 그 병이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 각막의 실질 부분에 이제 생기는 과립성 각막 이영양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800명 중에 1명에서 1000명 중에 1명 정도 사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병률입니다. 이 병이 나중에 60대, 70대가 되면 각막이 혼탁이 생겨서 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을 해버리면 굉장히 갑자기 빠르게 진행해서 거의 실명에 가까운 눈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분들은 라섹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DNA 검사를 통해서 그 알 수 있도록 미리 선별을 합니다. 근데 보통 20대 중후반쯤 되면요, 그 병이 있는 사람들 저희가 눈을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20대 때는 그래도 검사를 해야 되지만 30대 때까지 없으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득과실 뭐 따지면 부작용이 크냐 좋은 게 크냐죠.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당해봐야 알 수 있어요.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수술을 하면서도 주변에 다들 권하죠. 거의 1% 미만이 이제 불편한 게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1% 미만이에요. 1%도 안 돼요. 제가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건조증이 너무 심해졌다든지 빛번짐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생활에 불편한 게 생겼다든지 하는 분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고 대부분은 솔직히 더 좋아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안경 끼던 걸 안경 벗고 살잖아요. 제가 옛날에 안경 안 썼을 때 완전 봉사였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안경 없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한데요. 근데 안구 건조증은 솔직히 안경 없이 보이는 거에 비하면 좀 사소한 부작용인 것 같아요. 제 경험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봐서 이 정도는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궁금한 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언제든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병원 쪽에 문의 주시고 얼마든지 방문하셔서 이제 검사해 보시고 다 생활이 자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저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선 검사가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원하십시오. 지금까지 강남 아이진학과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